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맑고 화창한 날씨 속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맑고 화창한 날씨가 펼쳐집니다. 날씨에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짜리 날씨인데요.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 예상돼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커지며 아침에는 안개가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도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선선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기온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5도 이하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는 8도, 안동은 5도, 청송은 2도, 포항은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해 낮에는 대구 27도, 안동과 포항 25도, 청송은 26도 예상됩니다. 아침보다 기온이 15도에서 많게는 24도까지 크게 벌어지겠고요. 해가 지면 또 금세 선선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다가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나들이 가기 좋은 날이 이어지며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곳인데요. 착한 가격 업소가 계속해서 착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런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이 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식은 잔치국수입니다. 맛있고 양도 많아 인근 직장인들이 즐겨 찾습니다. 맛도 정갈하고 음식도 맛있어서 여기 직장분들과 점심때 자주 오는 편입니다. 가격은 잔치국수 5,000원, 양푼이찜 돼지갈비 8,000원. 지난해 1,000원씩 올린 게 이 가격입니다. 물가가 이래 비싸니까네 뭐 적성 사업하는 것도 사실 미치고는 못하니까네 조금 500원씩 올린 게 이래 요번에 되십니다. 인근에는 짜장면을 단돈 4,000원에 파는 식당도 있습니다. 남는 게 있을지 걱정될 정도의 저렴한 가격입니다. 미용사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포항 송도동의 한 미용실은 퍼머 가격이 3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동네 주민들을 위해 값을 올리지 않다 보니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됐습니다. 동네 분들도 많이 오고 저 혼자 하니까 조금 부담도 덜 되고 해서 사게 받는 것 같아요. 착한 가격 업소는 값이 싸고 품질도 좋은 업소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하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착한 가격 업소에 들어가면 지역 업종별 인증가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격을 많이 올리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 심상치 않은 물가 오름세는 이들 업소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로 더 씌운 가격표에는 착한 가격업소 주인들의 깊은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지역 물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기존의 종량제 봉투 지원 이외에 한 업소당 90만 원 상당의 필요 물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는 77살 김창훈 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3억 원 상당의 구룡포 푸동리 토지를 포항시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김창훈 씨가 먼저 시에 기부 체납 의사를 밝혔으며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시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기부받은 토지를 포항시 공유재산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이 올해 14만 5,715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7.03% 하락했습니다. 영덕군의 공시지가 하락률은 전국 평균 5.73%, 경북 평균 6.7%보다도 높습니다. 읍면별 하락률은 영덕읍이 7.61%로 가장 높고 지품면 7.4%, 병곡면 7.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성주군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는 대구와 성주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4차례나 고배를 마셨는데 올해 또 도전한다고 합니다. 대구 성주 고속도로는 사만금과 포항을 잇는 동서 삼축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어서 5번째 도전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역도시 대구에 인접해 있지만 바로 있는 고속도로가 없는 성주군. 성주군은 지역 발전을 위해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해 줄 것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대구에서 성주 구간 18.8km 건설 사업인데 9,542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의 시작은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주군은 전북 무주에서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 신청에서 처음으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2010년에는 새만금에서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탈락. 2017년 대구에서 성주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잇따라 탈락했습니다. 성주군은 지난 2020년에도 같은 사업을 다시 신청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조차 제외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평가를 포함한 종합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주군은 지난해 말 5번째 도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새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성주군은 이번에는 대구와 인근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드 배치 이후 주민 지원 사업이 미비했던 점,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달성군 이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내세운다는 전략입니다. 대구에서 새만금을 잇는 고속도로의 이제 마지막 연결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적 차원에서 꼭 해결돼야 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 고속도로 하나만 가지고 정부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정한 만큼 이번에는 꼭 성사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오늘 국회에서 성주 대구 구간을 포함하는 새만금과 포항을 잇는 동서3축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열리는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상북도와 경주시와 함께 관광 분야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경북 관광 스타트업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 대상은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입니다. 공사는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4천만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창업 육성 프로그램과 투자 유치 연계, 판로 개척 등을 돕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3월 발표된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자가 선정됨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와 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에 사업 시행자와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10월에는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북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경주 SMR 국가산단이 LH공사 단독 시행으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은 LH공사와 경북개발공사가 공동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습니다. 예천군을 가로지르는 내성천은 금빛 모래사장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강변을 따라 늘어선 버드나무 군락지도 장관입니다. 다양한 수색물에 서식지여서 생태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버드나무 군락이 시야를 가린다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행정기관이 별 고민 없이 수백 그루를 베어내버렸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천군 내성천변 비탈면에 자리한 버드나무 군락지입니다. 수달과 삭 같은 멸종 위기종들의 서식처이면서 하천 범람을 막는 자연재방의 역할도 톡톡히 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하천 자연재방을 표징하는 왕보들 갤러리는 전국적으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성천 자연재방의 왕보들 갤러리가 군데군데 길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예천군청은 지름 1m에 달하는 수령 100살의 왕버드나무를 포함해 3km 길이의 군락지를 모두 베어냈습니다. 예천군 보문면의 미호교에서 오신교 사이의 구간 가운데 약 70%가 훼손된 겁니다. 이곳에는 버드나무뿐만 아니라 참나무와 소나무도 서식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환경단체는 잘려나간 나무가 최소 200여 그루는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관할 면사무소 면장이 버드나무들이 군락지 인근 통행로 시야를 가린다는 주민 민원이 들어오자 별 고민 없이 나무들을 제거한 겁니다. 눈이 오면 우리는 절이 다녀요. 강변으로. 버드나무 그늘로 인해서 눈도 잘 안 녹아요. 그것도 핀파이라. 하천의 수목을 제거하려면 하천 점용 허가를 비롯해 다양한 사전 행정 절차가 필요했지만 전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대량 벌목 사실을 안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예천군의 졸속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자랑거리를 빼야 된다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어야겠죠. 근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천군수는 환경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과도한 벌목이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오늘 이런 사태를 맞이하고 나니까 정말 좀 부끄럽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MBC 뉴스 이돈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전자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지난 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에서 신청을 하면 매주 금요일 그 주간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신청자의 전자메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해수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 이후 국민적 불안감과 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전자메일 발송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자체적으로 해수 모니터링을 한 결과 지난달 24일 경북 동해연안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어패류 섭취나 피부를 통해 인체에 감염되며 급성 발열과 복통, 구토 등을 일으켜서 만성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치명률이 50%에 이릅니다. 경주대 문화유산학부 교수 4명이 제31대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봉원 특임교수는 31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오세덕 교수는 건축문화재분과 전문위원을 담당한다고 경주대는 밝혔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1962년 발족한 문화재청 자문기구로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등 문화재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합니다. 영덕군은 임대사업용 농기계 가운데 내구 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농업인들에게 경매해 매각 처리합니다. 매각 대상 농기계는 굴착기와 트랙터, 관리기 등 100석 대이며 오는 17일부터 4일간 3회 공개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맑고 화창한 날씨가 펼쳐집니다. 날씨에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짜리 날씨인데요.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 예상돼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커지며 아침에는 안개가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도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선선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기온 이어지고 있지만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5도 이하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 8도, 안동 5도, 청송 2도, 포항은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기온을 끌어올려 대구 27도, 안동과 포항은 25도, 청송은 26도 예상됩니다. 아침보다 기온이 많게는 15도에서 24도까지 크게 벌어지겠고요. 해가 지면은 금세 다시 선선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8도, 고령 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도, 고령 26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7도, 김천 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6도, 김천 2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5도, 의성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5도, 의성 2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5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다가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